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22일 상하 이코노미는 어제 한국투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홍콩 시장에서요. 알리바바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바바 최근 이슈가 뭐가 있는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글은 마윈이 얼굴을 한번 보이자마자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4,500억이 뛰었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지금 차트 보여드리다시피 20일날 알리바바 주가가 홍콩에서 8.5% 뛰었습니다. 같은 날 뉴욕에서는 5.5% 상승했고요. 이날은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으로부터 좀 미운털을 박혀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면서 항저우 자택에서 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윈 향촌 교사상, 향촌이라면 농촌을 뜻합니다.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마윈 공익재단이 주최했던 행사였고요. 이 행사는 지금 그림 보다시피 연례적으로 열던 행사였고 이런 모습으로 화상 연설을 통해서 잠깐 얼굴을 비쳤었는데요. 작년 10월에 한 금융서밋에서 중국 규제 당국을 전당포에 빗대면서 강하게 비판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경영진을 소환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했었는데요. 10월 5일날 예정됐던 알리바바 핀테크 자회사 엔트그룹의 상장을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테고요. 차트만 보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알리바바 주가가 점차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반독점 조사도 받았고요.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상승하는 모습이고, 물론 20일과 22일 날 다시 좀 낙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풀이가 있는데요. 인민은행이 온라인 결제 업체에 대한 어떤 독점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20일 같은 날에요. 사실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 엔트그룹의 알리페이 플랫폼이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데요. 이런저런 금융 사업도 영위를 했습니다. 초액 대출이라던가. 근데 이게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엔트그룹의 사업을 좀 정리를 하라 이런 메시지도 보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던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반독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인민은행이 지금 20일 날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읽어드리자면은 비은행 결제기관 조례라는 뜻이고, 여기 초안인데 직역을 하자면은 비은행 지불기구 조례고, 여기 의견을 구하는 원고다 이런 뜻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2월 19일까지 대중 공개하면서 의견을 구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들도 보도를 많이 했고, 홍콩 언론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중국 중앙은행이 독점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디파인했다, 정의를 내렸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중국 전자결제 시장은 한 27조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결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은 반독점 조사를 인민은행이 규제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알리페이가 중국의 모바일 결제 기준으로요, 시장의 한 55%를 차지하고 위챗페이가 한 3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챗페이는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변호사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고, 핀테크가 금융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좀 근본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핀테크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결제를 통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요. 이런 때문에 결제가 이런 규제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고 기업이 또 영원히 독점을 누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좀 있는데요. 인민은행이 일단 이 내놓은 초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결제 시장의 정의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고 있다고 지금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또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인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던 해당 규제안 초안이고요. 55조를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은행 결제 서비스 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56조에 보면은 전국 전자결제 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55조에 쓰이는 이 비은행 결제 서비스 시장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한 264조 위안이고 전국 전자결제 시장은 이보다 10배 큰 2,600조 위안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서 알리페이가 시장 점유율을 절반이 넘는 것인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전문가들 헷갈려 한다는 건데요. 전자를 적용하면 절반이 넘는 거고 후자를 적용하면 5% 정도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규제안 자체가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겨냥이 나온 거는 정황상 좀 명확하기 때문에 물론 알리페이가 이 규제안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두 용어를 사용해서 좀 혼란스럽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초안이고 하니까 좀 정의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제가 해보는데요. 여기서 홍콩대 전문가는 인민은행이 시장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장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규제당국과 법원이 시장을 정의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는 오는 2월 2일 날 2021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전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알리바바의 그 전분기, 그러니까 9월로 끝난 분기의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이 228억 달러를 넘었고요. 우리 돈으로 한 25조 2천억 원이었고 넷 인컴 순이익은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2일날 발표하는 실적 보고서에서도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온라인 상거래랑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장세가 좀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두드러졌었고요.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알리바바에 이제 강한 매수 의견을 부여를 했습니다. 팀랭크스를 지금 제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목표가로는 평균적으로 329.53달러를 제시했고 가장 높은 목표가는 387달러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건 270달러고요. 20일 뉴욕 시장에서는 26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원래 전문가들은 상승 능력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였습니다.